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시고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은 이제 시계보다 정확했다. 옆자리를 살폈더니 태주는 이미 자리를 비웠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도 듣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걸까?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소파에 태준의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또 늦게 들어와 거실에서 잠 모양이군요.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졌다. 결혼 초에는 오늘은 늦을 것 같아라는 문자라도 보냈는데 이젠 그런 기본적인 배려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죠. 연우 도시락을 준비하며 오늘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학교 등교 도와주기, 장보기, 빨래, 청소, 저녁 준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38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는 눈빛을 갖게 됐을까? 엄마, 나 오늘 체육복 필요해. 방에서 나온 연우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체육이었어? 언제 얘기했니? 당황해서 물었죠.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 또 잊어버렸어? 연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미안해. 지금 바로 꺼내줄게. 서둘러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체육복을 다림질하는 동안 연우는 묵묵히 아침을 먹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은 최근 들어 말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참 떠들곤 했는데 이제는 괜찮았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오곤 했죠. 내가 다가갈수록 딸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우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니? 대화를 시작해보려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연우는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가 먹고 싶은지 말해봐.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아빠도 안 올 건데 뭐. 연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바쁘니까 우리끼리라도 맛있게 먹자.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연우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네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집들,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나와 같은 여자들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행복일 거라 믿었는데 정작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이서진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의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만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먹지 마.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연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어쩔 수 없어. 나도 하고 싶어서 늦는 거 아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았어. 다녀와. 더 이상 말다툼은 의미 없었어요. 통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세 사람. 언제부터 우리는 저 사진처럼 웃지 않게 됐을까? 사진 속 나는 아직 꿈이 있었고 태주는 따뜻했으며 연우는 늘 엄마에게 안겼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메마른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희미해진 입술색. 마지막으로 화장품을 사용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눈가의 주름을 따라가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걸까? 단지 내 수영장을 지나치다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물속을 유영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물살을 가르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부러웠습니다. 충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영 강습 신청하려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네,
초급반, 중급반 아니면 개인 레슨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잠시 고민했죠. 개인 레슨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알겠습니다. 강현우 강사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 가능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가 방금 한 행동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영이라니? 언제부터 내가 이런 결정을 즉흥적으로 했었나요? 평소에 나라면 남편과 상의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을 계산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작은 설렘이 느껴졌어요. 첫 강습날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입을 수영복을 고르는데 모두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결국 근처 스포츠 매장에 가서 새 수영복을 샀죠.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이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걸까요? 서진 씨,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강현우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현우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운동으로 다져진 몸, 그리고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조금 떨리네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물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아 물속으로 이끌었죠.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중력에서 벗어난 듯 몸이 가벼워졌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현우의 지시에 따라 물속에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어요. 호흡이 중요해요. 물속에서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야 해요. 현우가 내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그의 손길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접촉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첫 수업이 끝나고 샤워실에서 나왔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적당한 피로감과 함께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죠. 다음 주에 뵐게요. 서진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현우가 출구에서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소로 답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어디 갔다 왔어? 무심한 듯 물었어요. 수영 배우러 갔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영? 갑자기? 태준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응, 건강도 챙길 겸. 괜찮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뭐 상관없지. 그런데 갑자기 왜? 태준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그냥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수영은 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영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몸도 달라지고 있었죠. 허리가 잘록해지고 팔과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서진 씨, 많이 발전하셨어요. 오늘은 좀 더 깊은 곳에서 연습해 볼까요? 현우가 제안했어요. 괜찮을까요? 아직 자신이 없는데 조금 불안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깊은 물에서의 수영은 더 자유로웠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감각, 온전히 물에 몸을 맡기는 느낌이 좋았어요. 현우는 계속 내 옆에서 격려해 주었죠. 수업이 끝나고 현우가 물었어요. 서진 씨,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특별 강습을 하는데. 토요일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중급자들을 위한 특별 수업이에요. 호텔 스파에서 하거든요. 더 좋은 시설에서 연습할 수 있어요. 현우가 설명했어요. 글쎄요, 가족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현우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태주는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고, 연우는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특별 강습, 아직 자리 있나요? 즉시 답장이 왔어요. 네, 물론이죠. 오후 2시 올림픽 파크 호텔 스파에서 만나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림새를 갖추었어요. 수영복 위에 입을 원피스를 고르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어요. 호텔 스파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서 현우를 만났어요. 서진 씨,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다른 분들이 취소하셔서 저희 둘만 있게 됐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겠네요. 스파 수영장은 아파트 단지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파란 타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우리 둘뿐이었죠. 수영을 시작했고 현우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팔을 이렇게 뻗으세요. 현우가 내 뒤에서 팔을 잡아주었어요. 그의 몸이 내 등에 닿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돌아서려는 순간 현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서진 씨, 현우가 작게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놀라워야 했지만 오히려 기다려왔던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현우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도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키스는 곧 더 깊은 것으로 이어졌어요. 탈의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억눌러 왔던 걸까요? 이건 한 번뿐이야.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중얼거렸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토요일의 일은 한 번뿐이라던 다짐과 달리 정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 수업 후에는 종종 호텔 스파나 현우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서진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현우가 침대에 누워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나도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끌렸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왜 자신을 가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지. 현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둬지기보다는 잊혀진 느낌이었어. 오랜만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집에서는 태준과 연우를 위한 엄마와 아내로 살았지만 현우와 있을 때는 그저 서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욕망과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어느 날 태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금요일에 일찍 들어올게. 같이 영화 보자. 금요일?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태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아니, 그날 수영 수업이 있어서 말을 얼버무렸죠.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오랜만에 네가 수영하는 모습도 보고. 태준의 제안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수업 취소할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 연락해 금요일 수업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금요일 저녁 태준과 함께 영화를 보며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마치 예전의 우리로 돌아간 것 같았죠. 태준이 오랜만에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습니다. 요즘 달라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런가?
그냥 수영 덕분에 몸이 좋아진 것 같아. 대답하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 운동이 잘 맞나 보네. 근데 그 강사는 괜찮아? 태준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응? 왜?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냥 요즘 젊은 남자 강사들이 주부들 꼬시는 경우가 많다던데.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무슨 소리야? 그냥 수업만 받는 거야.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퇴근 시간이 빨라졌고 종종 수영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죠. 수영복과 가방도 자주 살펴보는 듯했고 핸드폰 문자도 슬쩍 확인하려 했어요. 현우와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기보다 카페나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에서 짧게 시간을 보냈어요. 연락도 암호처럼 주고받았죠. 오늘 차 한 잔? 이건 만나자는 뜻이었어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의미였죠. 딸 연우의 눈치도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주 외출하는 엄마가 의아했는지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화장해? 누구 만나? 연우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도 예뻐지고 싶어서 웃으며 대답했지만 연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현우는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 계속 이렇게 몰래 만날 순 없어. 내 남편이랑 얘기해봐. 이혼하고 나랑 살자. 현우의 제안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혼? 그것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태준과의 관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열연의 결혼 생활과 연우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현우야, 그건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어요. 서진아, 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 매일 그 집에서 질식하는 것 같잖아. 나랑 있을 때만 웃어. 현우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현우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나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 도피가 아닐까? 결국 답을 미루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TV도 켜져 있지 않았고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 만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어떤 친구? 태준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죠. 서진아,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니? 무슨 말이야?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달라졌어.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태준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그냥 바빠서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내내 불안했어요. 혹시 태준이 현우와의 관계를 알게 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았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하기 전에 나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연우랑 가족 여행 가자. 오랜만에 셋이서. 이번 주말? 당황했습니다. 토요일에 현우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응, 벌써 연우한테 얘기했어.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 태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알았어. 좋은 생각이네.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나가자마자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토요일 약속 미안해. 갑자기 가족여행이 생겼어. 현우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또 내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가족 시간을 가지려는 거야. 서진아, 언제까지 이렇게 둘 사이에서 갈등할 거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왔어. 현우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무엇을 결정하라는 건지 모를 리 없었지만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단 주말 여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연우는 예전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태준도 오랜만에 업무 전화 없이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는 예전에 행복했던 가족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엄마, 다음에도 또 같이 여행 가자. 연우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그래, 꼭 그러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태준이 오랜만에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순간 현우의 얼굴이 떠올라 몸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태준이 물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게 키스했어요. 나도 응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준의 키스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의 문자였습니다. 태준이 먼저 핸드폰을 보더니 내게 건넸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아마 엄마. 얼른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발신자를 봤을지도 몰라요. 화면에 현우 선생님이라고 떠 있었으니까요. 서둘러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 식은땀이 흘렀어요. 재빨리 화면을 끄고 태준을 보니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태준이 물었어요. 응, 수영 강사. 다음 수업 일정 확인하는 것 같아.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마 단체 문자일 거야. 신경 쓰지 마.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나 사이에는 무언가가 깨진 것 같았어요. 그는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고 나도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태준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대했어요. 어느 날은 내 속옷 서랍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날은 핸드폰 통화 기록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현우와의 만남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호텔을 예약하거나 다른 도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식으로 만났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커졌지만 현우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태준이 내 속옷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누구 냄새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향수 냄새가 나. 내 것도 아닌 향수. 태준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해봐, 서진아. 누구야? 태준이 다시 물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태준과 연우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현우, 수영 강사야.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가 물었어요. 아빠 어디 갔어? 잠깐 일이 있어서. 곧 돌아오실 거야.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일 후 태준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연우가 학교에 간 후 태준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태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태준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 태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연우는 어떡할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키울 거야. 법원에 양육권 신청했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그건 안 돼. 연우는 나도 필요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지. 선택은 네가 한 거야. 태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도 연우 엄마야. 그런 권리는 없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거야. 네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충분해.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모두 명백한 증거였어요. 태준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던 걸까요? 그리고 너희 강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상간죄로. 태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 모든 건 내 잘못이야. 급하게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책임져야 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대가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태준은 이혼 소송과 함께 현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우의 단독 양육권도 청구했죠. 법원은 불륜 증거를 본 후 태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연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왜 우리 집에서 살지 않는 거야? 연우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하지만 너는 계속 보러 올 거야.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나쁜 짓 했다고 아빠가 그랬어. 진짜야? 연우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어요. 연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아이는 점점 저를 멀리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거부하곤 했어요. 현우는 소송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계속 나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말이 예전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가정도 딸도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잃었는데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대학 동창인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너 강현우라는 사람 만나고 있다며? 조심해. 그 사람 이전에도 유부녀들 유혹해서 문제 일으킨 전력이 있어. 무슨 소리야?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수영장에서도 일한 적 있어. 거기서도 같은 수법으로 한주부랑 불륜했다가 그 가정 망가졌어. 그러고는 그 여자도 버렸대. 소연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의 아파트에 갔을 때 그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함에서 윤미라는 이름의 여성과 주고받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차 한 잔? 마이너스 현우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것은 나에게 보내던 것과 똑같은 암호였습니다. 다른 대화들도 살펴보니 나에게 했던 말들과 비슷한 내용이 많았어요. 심지어 같은 이모티콘까지 사용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현우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그의 수많은 표적 중 하나였던 거죠. 배신감이 밀려왔고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현우의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증거를 모았어요. 현우의 핸드폰 내용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소연이 알려준 정보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현우가 일했던 수영장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제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성적 기망에 의한 위자료 청구요.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현우 씨가 의도적으로 여러 여성을 유혹한 패턴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수영장에서 현우를 만났던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몇몇 여성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저를 떠났어요. 또 다른 여성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우 씨는 저에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두 여성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이 모든 증언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어요. 현우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나를 비난했어요. 네가 나한테 매달려서 이혼한 거잖아. 내가 강요한 적 없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야? 그의 핸드폰 메시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윤미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호텔 데려가고 패턴이 있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소송은 수개월간 진행됐습니다. 현우의 과거 행적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법원은 결국 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강현우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와 성적 기망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뿐만 아니라 체육협회에 현우의 사례가 보고되어 강사 자격도 박탈됐어요. 그의 이름은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되었고 더 이상 수영 강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복수의 쾌감보다는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그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후회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현우를 봤을 때 그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했어?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 너처럼 다른 여자들도 속이지 못하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난 정말 널 좋아했어, 서진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니, 넌 단지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망가뜨리지 않아.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소송에서 이겼지만 태준과의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연우의 양육권도 태준에게 주었지만 주말에는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한때 완벽했던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다. 조용한 동네로 이사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수영에서 얻은 몸에 대한 감각이 도움이 됐죠. 작지만 내 명의로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고객이 거의 없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진 선생님, 요가도 가르치실 수 있나요? 단골 회원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자격증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지만 이제는 내 결정에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준과는 연우의 일로만 연락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태준도 이혼 후 많이 변했어요. 일에 집착하던 모습보다 훨씬 여유로워졌고 연우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아, 연우 생일 파티에 와줄 수 있어? 어느 날 태준이 전화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연우도 네가 왔으면 좋겠대. 우리가 어떻게 됐든 넌 여전히 연우 엄마니까. 태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연우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만남을 거부하던 아이가 이제는 주말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살아? 처음 집에 왔을 때 연우가 물었어요. 응, 이제 엄마 혼자 살아. 어때, 작지만 괜찮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응, 좋아. 아늑해. 연우의 말에 안도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연우는 여전히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엄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우리 가족 망가뜨렸잖아.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하려 노력합니다.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그때는 내 감정만 생각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연우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나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만 그것이 나를 오늘의 내가 되게 한 과정이기도 했으니까요. 혼자 살게 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나라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이서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근처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한때 수영은 나에게 도피처였지만 이제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내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운동일 뿐이에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영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누구도 끌어당기지 않는다. 누가 날 떠밀지 않아도 내 두 다리로 떠오른다. 그 물 위에선 나만의 이름으로 산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9의 이서진.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가엔 슬픔의 흔적이 남았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비 오는 날이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달리 들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자연의 메시지 같았어요. 내일은 연우가 주말을 보내러 올 예정입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볼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수면 위로 올라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의 질식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호흡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